안녕하세요, 싸움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한국인들이 하루 평균 약 5,700보를 걷는다고 하고, 이것을 시간으로 변환했을 때 우린 하루에 약 40분에서 50분을 걷는다는 건데요. 저는 이 사실을 듣고 생각보다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루 5,000걸음도 제대로 걷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앉아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도 저와 사정은 많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많은 매체에서 걷기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걷기가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건 우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걷기가 뇌에게 미치는 영향을 뇌과학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걷기는 뇌과학의 관점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걷기를 시작하자마자 독특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되기 때문인데요. 그 신경회로는 뇌가 아닌 척수 아래에 위치한 중추유형 발생기, 줄여서 CPG라고 부릅니다. 이 CPG는 다리 근육과 힘줄들을 자극해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CPG는 뇌에 의식이 없어도 알아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목류병인데요. 목류병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자고 있는 상태, 즉 무의식의 상태에서도 잘만 걸어 다니듯이 CPG가 활성화되면 무의식의 상태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용케 잘 걷는다는 것이죠. 마치 경사가 급한 길에서 내려올 때 우리는 의식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몸을 뒤로 젖히는 것처럼 CPG 덕분에 걷기는 내가 전혀 의식하지 않는 아주 편안한 행동인 겁니다. 이처럼 걷기는 무의식이 관여하는 행동으로 뇌에게도 뜻밖의 쉼을 주는데요. 그 쉼이라는 것은 뇌에 깨어있는 휴식이라 불리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멍 때릴 때 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디폴트 모드, 즉 뇌의 기본 상태에서 나타나는 활동을 뜻합니다. 일단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의식에 관여하는 뇌는 깊은 휴식을 취하게 되고 무의식의 영역은 분주해지는데요. 이때 머릿속에서 복잡했던 기억들을 정리하고 편집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지금까지 집중하고 피곤했던 뇌는 편히 쉬게 하는 한편,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복잡한 기억들의 조각을 맞추는 셈이죠. 그래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이후에 다시 공부나 일을 하게 되면 더 집중해서 잘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걷기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어째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멍 때릴 때만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는 걸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상하셨겠지만 앞에서 걷기는 중추유형 발생기 덕분에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걷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즉 뇌는 걷기라는 행동을 하기 위해 의식, 즉 주의 집중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걷는 동안에도 우리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울하거나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도 조금 걷고 나면 생각이 정리되고 기분이 환기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영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마음이 울적하거나 복잡할 때 걷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걷기가 뇌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또 있는데요. 걷기는 지친 뇌를 회복시키고 정상으로 되돌려줍니다. 일단 걷게 되면 다리 근육을 포함한 다양한 근육들이 자극되고, 그럼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뇌로 다시 들어가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 즉 BDNF와 유로트로핀 같은 성장인자의 분비를 촉진시키는데요. 여기서 성장인자란 세포의 성장과 분화, 생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성장인자는 뇌 신경세포를 생성하고 또 성장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회복도 시킨다는 건데요. 최근 많은 연구에서 BDNF가 해마를 자극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의 노화를 늦춰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하며, 또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죠. 즉 운동과 걷기를 꾸준히 한다면 우리 뇌에 성장인자들이 많아지고, 그럼 뇌세포들이 아주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네, 우리 뇌를 정상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걷기가 뇌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처럼 걷기를 꾸준히 한다면 우리 몸의 근육량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럼 DHEA라는 호르몬도 증가하게 됩니다. 일단 DHEA를 설명하기 위해선 성장지수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성장지수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호르몬 코르티솔 대비 DHEA 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코르티솔에 비해 DHEA가 더 높게 나온다면 성장지수가 높다고 표현을 하고, 그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요. 즉 스트레스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에 의해 몸과 뇌는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DHEA 호르몬이 많이 있다면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오히려 공부나 일에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르티솔이란 호르몬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도 함께 분비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적당히 긴장했을 때 더 집중력이 좋았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 또한 노르에피네프린 덕분이죠. 예를 들어 당장 내일 아침까지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면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과제를 완성시키는 힘은 노르에피네프린 덕분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뇌 청반이란 곳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 그럼 의식이 맑아지는 동시에 강력한 집중력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 뇌와 몸은 상당한 부작용을 겪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다양한 성인병이 올 수도 있죠. 하지만 DHEA가 많이 있다면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랜 수험 생활을 하는 고시생이나 일을 늦게까지 하는 직장인들은 더욱이 걷기와 같은 운동들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걷기가 뇌에 주는 놀라운 효과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 연구팀은 일정한 속도로 걷기보다 속도에 변화를 주며 걷는 것을 권했는데요. 그 이유는 속도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약 20% 정도의 칼로리를 더 소비하게 만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걸을 것을 제안하는데요. 일단 시작은 그냥 평범하게 걷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걷기는 빠르게 걷기보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에 더 유리한데요. 즉 처음에는 평소대로 걸으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을 정리하며 뇌에게도 깊은 휴식을 선물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몇 분 또 몇십 분을 걷다가 보폭을 조금 넓혀 속도를 높여 걷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보폭을 넓혀 빠르게 걷기 시작하면 근육들에 더 많은 자극이 가기 시작하고, 그럼 뇌의 BDNF와 같은 성장인자들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 뇌와 몸에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최소 시간을 제한하고 싶은데요. 일단 평범한 걷기는 최소 10분 정도를 권하고, 보폭을 넓혀 조금 빠르게 걷기는 최소 20분 이상을 권합니다. 그럼 왜 빠른 걷기를 더 오랜 시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리가 숨이 가쁜 운동을 시작하고 약 20분이 넘어가게 되면 뇌에서 엔도카나비노이드란 신경전달 물질도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신경전달 물질은 우리 몸의 항상성과 관련이 깊은데요. 엔도카나비노이드가 분비되기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런 몸에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진통제 효과와 비슷한데요. 그래서 힘든 운동 상황에서도 쾌감을 느끼고 더 많이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보폭을 늘린 빠른 걷기 약 20분을 넘어가게 되면 엔도카나비노이드가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쾌감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인 불안감도 낮춰주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마치게 되면 불안했던 내 감정도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변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과 걷기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면 최소 30분만이라도 걷는 시간을 만들자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폭을 늘려 조금 빠르게 걷기라고 해서 지나치게 보폭을 넓혀 빠르게 걷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날에는 조금만 보폭을 넓혀서 걷다가 며칠이 지나 익숙해지면 보폭을 좀 더 넓히는 식으로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게 나에게 맞는 보폭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시간에 여유가 있고 체력이 강하신 분들은 굳이 걷기가 아니라 다른 운동도 좋습니다만, 수험생들처럼 힘든 운동은 어렵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에겐 걷기만한 운동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걷기는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뇌에게 휴식을 주고, 그리고 높은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가질 수 있으니까요. 기본만 해도 반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건강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네, 걷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매일 먼 거리를 이동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물론 지금 사회는 엄청나게 변했지만 우리 뇌는 1만 년 전의 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건강의 기본은 여전히 걷기라는 겁니다. 이처럼 걷기는 내가 추가로 해야 하는 운동 분량이 아닙니다. 원래 내가 당연히 했어야 할 우리의 기본이죠.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은 나를 위한 최소한의 걷기와 운동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